캐드를 실행하고 나면 이렇게 생긴 창이 나타납니다. 이 중에 어디를 보시냐면 바로 이 부분이요. 이렇게 두 개. 아니 이렇게 두 개의 아이콘을 보시면 뉴 아이콘, 오픈 아이콘 이렇게 돼 있습니다. 뉴와 오픈입니다. 뉴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셀렉트 템플릿 예제 파일을 선택해 달라고 떠요. 또는 여기 A자를 누르시면 이게 나옵니다. 뉴 버튼과 오픈 버튼. 뉴 메뉴와 오픈 메뉴가 있습니다. 뉴 메뉴를 누르시면 이렇게 셀렉트 템플릿 예제 도면을 선택해 주세요. 이렇게 뜹니다. 자, 캐드는 이렇게 예제 도면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캐드 버전입니다. 우리가 수업 시간에 공부해야 될 캐드는 오토캐드 2016 버전입니다. 영어 버전이에요. 가장 최신 버전은 오토캐드 2022 한국어 버전이 가장 최신 버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정식으로 구매를 하게 되면 한글어 버전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굳이 영어 버전을 쓰고 있는 이유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영어 버전을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사에 가게 되면 영어 버전을 쓰는 회사도 있고요. 한글어 버전을 쓰는 회사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한글어 버전을 쓰던 사람들이 영어 버전을 못 써요. 한글이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영어 버전을 쓰면 못 쓰는 거죠. 그러니까 회사에 가면 한글어 버전을 다시 구입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는 한글어 패치를 쓰셔야 돼요. 근데 영어 버전으로 공부한 사람들은 한글어 버전을 보게 되면 좀 당황스러워 하기는 해요. 이게 뭐야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쓰기는 써요. 어느 정도 쓰다 보면 한글 버전과 영어 버전을 같이 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영어 버전을 저희는 쓰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학원은 2021 버전까지 쓸 수 있습니다. 라이센스 계약이 되어 있어요. 라이센스로 계약이 되어 있어서 2021 버전까지 쓸 수 있는데 굳이 최신 버전을 쓰지 않는 이유는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계를 하는 데 있어서 큰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냥 2016 버전 쓰고 있는 겁니다. 오토캐드는 설계에 필요한 명령어들이 이미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설계에 필요한 명령어들은 이미 완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최신 버전 아니어도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너무 오래된 버전 아니면 괜찮아요. 예전에 오토캐드 2009 버전이 있었습니다. 이 2009 버전이 인터페이스가 바뀐 버전입니다. 즉 오토캐드 환경이 바뀐 버전이 2009 버전이에요. 그러니까 2008 버전하고 2009 버전은 오토캐드 모양새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2009 버전 이후 거는 괜찮아요. 이 이전 게 문제가 돼요. 인터페이스가 다르거든요. 사용자가 작업하는 환경이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크게 문제되진 않습니다. 우리가 2016을 쓰든 2020을 쓰든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좀 가벼운 버전으로 쓸 수 있도록 2016 버전 그냥 쓰고 있습니다. 오토캐드는요 매년 3월 20일경 20일에서 25일 사이에 새로운 버전이 출시가 됩니다. 올해 년도, 그러니까 당해년도에 더하기 1 해서 출시가 돼요. 그러니까 올해 3월 달에 2022 버전이 출시가 된 겁니다. 그럼 내년 3월 달에 새로운 버전이 또 출시가 될 거예요. 2023으로. 그러니까 매년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할 게 아니고 그냥 지금 가지고 있는 버전 열심히 활용하시면 돼요. 우리가 쓸 수 있는, 그러니까 설계를 하는 데 있어서 쓸 수 있는 명령어들은 딱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부담 갖지 말고 너무 버전이 낮은데 어떡하지? 그 불안감 없으셔도 됩니다. 쓰시는데 크게 문제 없기 때문에 그냥 아래 버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회사에 갔는데 영어 버전 쓰고 있어요. 그러면 뭐라고 판단하시면 좋냐면 두 가지 경우로 판단하실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거 어둠의 경로로 구입하였구나. 정품 버전이 아니라 어둠의 경로로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쓰고 있네. 또 다른 하나는 누군가가 지독히 영어 버전을 원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즘 옛날에는 그 CD나 USB 등 그 미디어에 담아서 배포를 했었는데요. 요즘은 그냥 라이센스 계약만 해요. 라이센스 증서만 이렇게 날라옵니다. 우편으로. 그럼 프로그램은 내가 알아서 구하면 돼요. 프로그램은 오토데스크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오토데스크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프로그램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어요. 거기서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해서 사용합니다. 당연히 거기서 받는 건 한글 버전입니다. 자, 다시 이쪽으로 넘어가죠. 우리가 선택해서 쓸 수 있는 파일이 두 개입니다. 예제 파일이 두 개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acad.dwt 파일과 acad.iso.dwt 파일, 이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설계 작업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진행하시면 돼요. 그럼 이 두 파일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네, 간단해요. ISO입니다. 얘는 ISO가 있죠. 파일명에. 얘는 파일명에 ISO가 없죠. 다시 말하면 위의 파일은 ISO 파일이 아니란 얘기고, 아래 파일은 ISO란 뜻입니다. 그럼 도대체 ISO가 뭘까요? 자, ISO를 알기 전에 우리 KS라는 걸 먼저 좀 알아봐야 됩니다. KS 뭐죠? KS 한국 공업 규격을 KS라고 합니다. 한 두세 개 나라 좀 알아볼까요? 지스 일본 공업 규격입니다. 재팬 인더스트리얼 스탠다드. 자, 얘는 어딜까요? 독일입니다. 얘는요? 미국입니다. 이런 식으로 각 나라별로 공업 규격이 있습니다. 그럼 ISO는 어느 나라 규격이죠? 얘는 이렇게 됩니다. 국제공업표준기구. 어떤 특정한 나라에 속해 있는 게 아니고 표준기구를 ISO라고 해요. 그래서 신문에 보면 ISO 9001 획득해서 광고가 이렇게 막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보신 적 있나요? ISO 9001 종종 나와요. 광고지나 전단지나 아니면 유선 방송을 틀어다 보면 우리 제품은 ISO 9001을 획득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와요. 이 ISO 9001이 뭐냐면 제품을 생산하는 생산 라인에 대한 공업 규격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품을 생산하는 생산 라인이 국제공업기구의 표준에 맞췄다라는 뜻이에요. 그걸 인증받았다. 그러니까 우리 제품은 뭐예요? 표준으로, 국제공업 표준으로 생산할 수 있습니다. 품질이 이 정도면 우리 품질 인정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품질은 어떨지 몰라요. 근데 생산 설비 시설이 그러니까 국제기구에 맞췄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 ISO는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냐면 기본 단위가, 설계의 기본 단위가 밀리미터를 의미합니다. 미국은요, 인치를 사용합니다. 영국은요,
인치를 사용해요. 이해되셨나요? 네. 설계하는 설계의 기본 단위가 달라요. 여기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게 바로 이겁니다. 설계의 기본 단위. 한국은 설계의 기본 단위가 뭘까요? 밀리미터입니다. 상식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ISO가 언제 출범했냐면 1차 세계대전 끝나고 2차 세계대전 요때쯤 요때쯤에 ISO가 이제 출범을 해요. 근데 ISO가 출범을 하게 된 계기는 1900년도 초반에 발명된 이 물체 때문에 ISO가 대두가 됐습니다. 혹시 뭔지 아시겠나요? 1990년도에 개발된 1990년이 아니죠. 1900년도 전후로 해서 개발된 이 물체. 인류의 역사가 제일 많이 바뀐 게 바로 이 물체 때문에 그렇죠. 비행기요. 1900년도 초반에 비행기가 개발이 돼요. 발명이 됩니다. 근데 비행기를 만드는데 서로 규격이 제각각인 거예요. 나라별로. 그래서 미국이 제안합니다. 비행기를 만들 때 우리 동일한 규격을 써봅시다. 그리고 만든 게 ISO예요. 자, 미국에 가면 나사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어떤 기구인지 아시죠? 미항공 우주국이라고 하죠. 주로 우주선을 발사하는, 우리나라는 나로호에서 계속 우주선을 발사하지만 미국은 나사에서 발사합니다. 우리나라도 우주선을 발사하게 되면 이제 분명히 성공하거나 실패하거나 두 가지 중 하나겠죠. 성공할 땐 문제가 없지만 실패했을 땐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 실패했는지 찾아봐야 되거든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주선을 쐈는데 실패했어요. 왜 실패했냐 이거죠. 그거 찾아보니까 엔지니어가 누구는 인치를 쓰고 누구는 밀리미터를 쓰더라. 정말 웃지 못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나사에서 그럼 어떤 걸 써야 되냐 이거죠. 인치를 기본으로 쓸까? 미리를 기본으로 쓸까? 안시를 기본으로 쓸까? 이제 회의가 열렸어요. 그래서 결정한 게 나사는 즉 우주선을 만들 땐 ISO를 기본 단위로 해서 우주선을 설계합니다라고 합니다. 바로 이거예요. 제가 설명하고자 하는 건 밀리미터입니다. 기본 단위가 밀리미터입니다. 그럼 얘는 기본 단위가 뭐예요? 인치가 되는 거고 ISO가 있으니까 얘는 기본 단위가 밀리미터가 되는 거죠. 자, ACAD ISO.DWT를 선택하고 오픈. 그러면 이렇게 오토캐드가 뜹니다. 전부 다 띄우셨나요? 자, 오토캐드 환경을 보시면은요. 지금 제가 화면 중간에 이렇게 띄워놓은 것, 요걸 커맨드 라인이라고 합니다. 커맨드 라인 명령줄. 요거 단축키가 컨트롤 키. 한번 해보시죠. 그리고 여러분들 계속 못 쉬었을 테니까 10분 쉬었다 할게요. 혹시 화장실 다녀오실 분들 다녀오시고 10분 쉬었다 할게요.
좀 쉬셨나요? 네. 해보실까요? 자, 이 리본 메뉴는요, 여러 가지 다양한 이렇게 명령어들을 다 품고 있습니다. 이 명령어들을 많이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건 나중에 다시 설명하기로 하고요. 자, 오토캐드 환경은 이렇습니다. 자, 제가 여기다가 커맨드 라인에다가 명령어를 실행할 겁니다. 커맨드가 명령어란 뜻이에요. 그래서 명령 줄이라고 합니다. 여기다가 제가 캐드한테 시킬 겁니다. 서클 원을 그려주세요. 그리고 엔터. 그랬더니 캐드가 저한테 물어봐요. 센터 포인트 포 서클 원의 중심점을 입력해 주세요. 우와 또는 3P 세 점을 통과하는 원을 그리겠습니까? 2P 두 점을 통과하는 원을 그리겠습니까? TTR 두 객체에 접하는 원을 그리겠습니까? 제가 중심 좌표를 입력했습니다. 그랬더니 캐드가 저한테 물어보네요. 라디어스 오브 서클 원의 중심점을 입력해 주세요. 우와 또는 다이아메타 지름을 입력해 주세요. 자, 반지름 50 그리고 엔터. 네, 반지름 50인 원이 그려졌습니다. 자, 어떤가요? 나와 캐드가 이야기하듯이 작업이 진행되어지는 것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캐드는 대화식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오토캐드는 대화식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마치 작업자와 설계자가 캐드와 작업자가 이야기하듯이 작업을 한다고 해서 대화식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이와 별도로 그러면 제가 명령어들을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명령어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대문자와 소문자, 대문자와 소문자, 대문자와 소문자 좀 이상하게 적혀 있죠. 특히 트림과 익스텐드는 대소문자가 조금 다르죠. 보통 대문자가 첫 번째가 대문자인데 트림과 익스텐드는 대문자가 두 개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면적 계산하기 명령어가 있습니다. 에어리아라는 명령어예요. 대문자가 좀 특이하죠. 자, 이런 겁니다. 자, 라인이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커맨드에다가 라인이라고 쓰고 그리고 엔터. 그러면 라인이 실행되어집니다. 그런데 라인이라고 다 쓸 필요 없이 그냥 L만 쓰고 엔터 치셔도 라인으로 인식을 합니다. 즉 이걸 뭐라고 하냐면 단축 명령이라고 합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제가 적어드린 건 풀 커맨드예요. 그리고 대문자가 단축 명령입니다. 즉 대문자만 쓰셔도 해당 명령어로 실행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라인이라고 다 써도 되지만 L만 써도 돼요. 서클이라고 하고 엔터를 쳐도 되지만 C만 쓰고 엔터 쳐도 돼요. 옵셋은 O만 쓰면 되겠죠. 트림은요. TR, 익스텐드는 EX, 이레이즈는 E, 줌은 Z, 펜은 P, 면적은 AA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단축 명령어, 대문자가 단축 명령어입니다. 제가 그런 게 아니고 오토캐드가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걸 똑같이 사용하고 있는 것 뿐이고요. 자, 조금 시간 드릴 테니까 명령어 정리해 보세요. 라인 명령어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죠. 라인 관련 명령어들. 자, 커맨드 라인 리본 메뉴에는 여기 있고요. 커맨드에다가 라인이라고 쓰시고 엔터. 그러면 캐드가 뭐라고 떠요. 스페이시파이 퍼스트 포인트라고 메시지를 띄웁니다. 스페이시파이는 입력해 주세요 라는 뜻입니다. 앞으로 이 단어는 생략할 겁니다. 스페이시파이는 입력이란 뜻이에요. 입력해 주세요. 퍼스트 포인트. 첫 번째 점을 입력해 달라는 뜻으로 마우스로 화면에 아무데나 이렇게 클릭하면 됩니다. 클릭하고 이동해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선이 나옵니다. 그 다음엔 넥스트 포인트, 스페이시파이 넥스트 포인트, 다음 점을 입력해 주세요. O와 언두 또는 취소. 자, 일단 입력. 또 계속해서 넥스트 포인트를 입력해 달랍니다.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클로즈라는 메시지도 뜹니다. 일단 무시. 내가 그리고자 할 만큼 그렸습니다. 더 이상 그리기 싫어요. 엔터. 그러면 선이 이렇게 그려집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라인. 제가 중간에 이렇게 끊습니다. 엔터. 중간에 끊었어요. 다시 여기다가 라인을 실행합니다. 퍼스트 포인트를 물어보는데요. 여기다 아무것도 안 하고 여기서 엔터를 치게 되면 무슨 뜻이 되냐면 제일 마지막에 끝난 점 있죠. 여기서 다시 시작하라는 의미가 됩니다. 다시 설명합니다. 이렇게 퍼스트 포인트를 물어보고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엔터를 누르게 되면 마지막에 끝난 점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엔터. 자, 다시 시작한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자, 이때 제가 여기서 클로즈를 누를 겁니다. 클로즈를 누르면 1번 여기 와서 닫힐 겁니다. 2번 여기 와서 닫힐 겁니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1번으로 가서 닫힐까요? 아니면 2번으로 가서 닫힐까요? 네, 정답은 2번입니다. 1번으로 안 가요. 마지막에 끝난 점에서 이어서 시작한 게 아니고 다시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시나요? 네, 이어서 시작한 게 아니고 다시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2번으로 가는 겁니다. 클로즈. 맞나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이번에도 얘를 지울 겁니다. 똑같이 이레이지를 쓸 건데, 자, 이레이지라는 명령을 실행했습니다. 셀렉트 오브젝트, 객체를 선택해달라는 뜻이에요. 셀렉트가 선택이란 뜻이고 오브젝트는 사물이란 뜻입니다. 객체란 뜻이에요. 자, 보시면 빈 공간을 클릭합니다. 마우스 드래그가 아니에요. 드래그는 뭐예요?
마우스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움직이는 걸 드래그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클릭입니다. 빈 공간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마우스 이동해 보세요. 그러면 파란색 상자가 하나 뜰 겁니다. 왼쪽으로 가든 오른쪽으로 가든 빈 공간을 클릭한 뒤에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면 파란색 상자가 뜨고 왼쪽으로 가면 초록색 상자가 뜹니다. 이게 뭐냐면 윈도우 셀렉트와 크로스 셀렉트, 즉 포함 선택과 걸침 선택입니다. 윈도우 셀렉트 요건 포함 선택입니다. 얘는 걸침 선택입니다. 포함 선택은 이 사각형 안에 전부 다 들어간 걸 포함 선택이라고 해요. 크로스 셀렉트는 이 사각형에 걸쳐지거나 포함된 것, 걸침 선택이라고 합니다. 지금 보시면 자, 이 사각형에 선들이 여기가 걸쳐졌죠. 교차하고 있죠. 맞습니까? 교차한 거 다 선택합니다. 포함 선택은 쑥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사각형 안에 쏙 들어가야만 선택하는 걸 포함 선택이라고 합니다. 크로스 셀렉트는 포함 선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명령어를 안 쓰고 이렇게 명령어를 안 쓰고 엔터를 누르게 되면 마지막에 썼던 명령어를 다시 실행해라 이런 의미가 됩니다. 엔터. 어떤가요? 마지막에 썼던 명령어 다시 실행되어지는 거 맞습니까? 네, 마지막에 이레이즈 썼죠? 그러니까 다시 이레이즈가 실행되어집니다. 자, 제가 라인 명령어 썼습니다. 선들을 대충 이렇게 쭉 그렸습니다. 확대하고 싶어요. 화면을 확대 축소해서 보고 싶습니다. 화면 확대하는 명령어가 줌이라는 명령어고요. 화면을 이동하는 명령어가 펜이라는 명령어입니다. 안 쓸 거예요. 휠 돌리세요. 명령어 안 쓰셔도 돼요. 휠을 앞으로 밀어보세요. 확대되는 거 보이시나요? 다시 휠을 돌려보세요. 축소되는 거 보이시나요? 줌인, 줌아웃, 줌인, 줌아웃. 한번 해보시죠. 휠을 앞으로 돌리는데 이 커서가 있는 자리가 중심이 됩니다. 커서가 있는 자리가 이와 같이 중심이 돼요. 그리고 또 하나, 휠을 드래그합니다. 드래그가 뭐죠? 누른 상태에서 움직이는 걸 드래그라고 부르죠. 휠을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움직여 보세요. 화면 이동입니다. 이게 펜이에요. 그러니까 늘 우리가 가까이 하는 게 이거예요. 이렇게 화면 축소 확대, 그 다음에 펜. 휠을 더블 클릭합니다. 더블 클릭이 휠을 연달아 2번 누르는 겁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줌 익스텐트, 화면 맞춤이 일어납니다. 자, 휠을 돌리면 줌 인, 아웃이 일어납니다. 휠을 드래그하면 펜, 화면 이동이 일어납니다. 휠을 더블 클릭하면 줌 익스텐트, 화면 맞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마우스를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명령어를 쓸 수 있어요. 펜이라는 명령어 누르고
그냥 드래그 하시면 돼요. 줌 쓴 다음에 내가 원하는 부분 이렇게 클릭하면 됩니다. 명령어 쓸 수도 있지만 명령어보다는 휠을 돌리는 게 조금 더 빨라요. 또 하나, 우리가 아까 이레이즈 썼었잖아요. 이레이즈 안 써도 돼요. 명령어 쓰지 말고요. 빈 공간을 그냥 클릭 후 오른쪽 혹은 왼쪽 이렇게 이동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파란색 점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명령어 쓰지 말고 그냥 선택해 보세요. 자, 이 상태에서 이 파란색 점들이 나온 상태에서 키보드에 델 키를 눌러보세요. 딜리트 키 있죠? 그러면 이와 같이 삭제가 됩니다. 이 방법을 많이 사용해요. 자, 빈 공간을 클릭 후 클릭하면 나오는 이 파란색 점들 있죠? 이 파란색 점을 뭐라고 하냐면 그립이라고 합니다. 그립. 우리나라 말로 하면 손잡이에요. 배드민턴 채의 손잡이를 그립이라고 합니다. 테니스 손잡이를 그립이라고 해요. 골프채의 손잡이를 그립이라고 하고 야구 방망이의 손잡이를 그립이라고 부릅니다. 그립이에요. 이 그립에는 명령어가 숨겨져 있습니다. 어떤 명령어들이 숨겨져 있어요. 그건 나중에 다시 할 거고요. 어쨌든 이 그립 상태가 되면 키보드 델키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삭제가 됩니다. 그립 상태를 푸는 방법은 ESC 키를 한번 눌러주시면 돼요. 선택하고 ESC 키 누르시면 그립이 해제가 됩니다. 그러면 한번 이렇게 해볼까요? 라인. 자.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도 글씨를 한번 써보시죠. 이렇게요. 가, 나, 다라, 마바, 사까지 글씨를 써보고 화면 이동을 해보시고 줌펜을 쓰고 라인, 줌, 펜, 이레이즈 이렇게 4개를 연습해 보세요. 캐드는 이 화면 전체가 다 좌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위치를 어떻게 찾을까요? 캐드는 이 위치를 전부 다 좌표로 찾습니다. 전부 좌표로 찾아요. 보통 우리가 X, 쉼표 Y, 쉼표 Z 이렇게 쓰는 걸 좌표라고 하죠. 우리가 중학교 때 좌표라는 개념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이렇게요. 모는 종이를 그리면 이렇게 모는 종이가 나오겠죠. 그리고 일정한 어느 한 위치에 수평선을 긋습니다. 우린 그걸 X축이라고 불렀고요. 수직선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이걸 Y축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눈금 하나당 숫자를 매기는 거죠. 1mm, 2mm 혹은 이렇게 가셔도 좋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X부터 X축의 위치와 Y축의 위치의 숫자를 읽어서 표시하게 됩니다. X가 3, Y가 2 이런 식으로. 이게 우리가 썼던 좌표입니다. 이 화면은 전부 다 좌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린 몰라요. 위치는 몰라요. 캐드만 합니다. 내가 시키면 캐드가 알아서 찾아줘요. 이런 식으로. 라인 그래놓고 첫 번째 점, 저 포인트가 점이잖아요. 의역하면 좌표입니다. 첫 번째 좌표를 입력해 주세요. 여기다 쓰면 돼요. X가 100이고 쉼표 Y가 50인 점. 찾아지는 거 보이시나요? 이게 좌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캐드는 전부 다 좌표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좌표 사용하는 방법을 익혀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절대좌표라는 걸 씁니다. 두 번째는 상대 좌표라는 걸 씁니다. 세 번째는 상대 극좌표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표기하는 방법은 x, 쉼표 y 이렇게 씁니다. 원래 쉼표 z 이렇게 쓰는데 z를 안 쓰니까 생략 가능합니다. 상대 좌표는요, 앞에 골뱅이를 씁니다. 골뱅이를 써요. 그리고 x의 거리, 쉼표 y의 거리 이렇게 씁니다. x의 길이란 뜻이에요. x가 얼마만큼 떨어져 있느냐, y로 얼마만큼 떨어져 있느냐 이런 뜻입니다. 상대 극좌표는요, 똑같이 골뱅이를 붙입니다. 골뱅이가 앞에 붙는 건 상대적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선의 길이, 그 다음 오른쪽이 더 크다, 각도 이렇게 쓰게 됩니다. 길이와 각도로 사용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좌표가 세 가지 방식의 좌표를 사용합니다. 우리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처음에만 어려워요. 처음에만 어렵습니다. 나중에 가면 얘네들 안 써요. 이거 안 쓰고도 작업할 수 있는 방법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CAD 시작했는데 여기서 너무 어렵다고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법 돼요. 포기하지 마시고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고 넘어가시면 돼요. 조금 더 지나면 다음 주 지나면 이거 없이도 도면 그릴 수 있어요.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실제로 절대좌표는 거의 안 써요. 거의 안 쓰고 상대좌표를 조금 씁니다. 왜냐하면 사각형 그리는 게 상대좌표로 그려야 되거든요. 사각형 그릴 때 상대좌표로 쓰고 나머지는 상대좌표 쓸 일이 없어요. 상대 극좌표요? 거의 쓸 일 없어요. 얘네 거의 쓸 일 없어요. 근데 이걸 알아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시 좌표로 넘어가죠. CAD 화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어디냐면 바로 여기 이 아이콘 보이시죠? 네, 이 아이콘이 이렇게 X축, 이렇게 Y축 이렇게 생긴 겁니다. 그리고 일정한 눈금 간격으로 선이 되어 있는 거죠. 자, 수평선은 X축이라고 합니다. 수직선은 Y축이라고 해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이 점의 좌표를 읽어볼까요? 지금 제가 찍은 이 점의 좌표는 X가 3이고 Y가 2입니다. 맞나요? 자, 이 점은 어떤가요? 2,4죠. 자, 여기는 어떤가요? 마이너스 3,2죠. 이 지점은 어떤가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입니다. 자, 여기는 어떤가요? 5, 마이너스 2죠. 그러면 여기는 얼마인가요? 그냥 2인가요? 아니면 2,0인가요? 2,0이겠죠. 자, 여기는요. 0,3이 됩니다. 여기는 마이너스 4,0이 되는 거고요. 여기는 0,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죠. 이렇게 좌표로 이루어져 있는데 오토캐드가 이 좌표 값은 안 잊어버려요. 이걸 절대좌표라고 합니다. 캐드 원점에서부터 얼마 떨어져 있는가 이렇게 적혀 있는 게 절대좌표입니다. 제가 한 변의 길이가 50인 정사각형을 그릴 겁니다. 여러분들도 가만히 보시고 따라해 보시면 됩니다. 라인 시작점을 물어봐요. x가 100이고 y가 50입니다. 여기 있네요. 자,
여기가 100이에요. 그러면 50, 길이가 50이니까 150이 되겠죠. 높이는 똑같이 50일 거고요. 자, 150, 50 맞습니까? 자, 여기가 150, 50이에요. 그리고 150, 50. 그럼 이 지점은 어딘가요? 150, 100이 되겠죠. 자, 150, 100. 자, 그러면 이 지점은 얼마인가요? 100, 100이 되겠죠. 100, 100. 자, 나머지 100, 50. 한 변의 길이가 50인 정사각형. 자, 여러분들도 한번 그려보시죠. 자, 이번엔 상대 좌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상대 좌표까지만 하고요. 내일은 상대 극좌표부터 알아보도록 하죠. 자, 먼저 상대적이다라는 개념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자, 상대적이라는 건 진행하는 방식이 서로 다를 때 사용하는 말이 상대적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들 앞쪽이 어딘가요? 손으로 한번 가리켜 보실까요? 앞쪽이 어디죠? 자, 제가 가리키는 방향과 여러분들이 가리키는 앞쪽의 방향이 서로 다르죠. 이게 상대적인 겁니다. 여러분들은 진행하는 방향이 이쪽이에요. 근데 저는 진행하는 방향이 이쪽이죠. 네, 이게 서로 상대적인 겁니다. 절대적인 거라면 저나 여러분들이랑 똑같은 방향을 바라봐야 돼요. 근데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것과 제가 바라보는 게 서로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상대적인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2번과 3번 상대좌표, 상대극좌표는요. 쉽게 얘기해서 원점이 옮겨져 가 버립니다. 원점을 현재 위치로 딱 옮겨주는 거예요. 중요한 건 x, y가 안 바뀝니다. x와 y는 그대로 냅두고 원점만 바뀌는 거죠. 이런 식으로요. 만약에 좌표가 여기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여기가 x, 여기가 y 이렇게 원점이 쫓아가 버리는 겁니다. 여기 있던 원점이 일로 쫓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우리가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보시죠. 현재 있는 위치는 여기에요. 제가 이 점까지 선을 이렇게 그리고 싶습니다. 사선으로. 그러면 점이 얼마나 떨어져 있나요? 이 점에서 이 점까지 떨어져 있는 거리, 즉 x의 거리 몇 칸인가요? 한 칸, 두 칸, 세 칸 떨어져 있죠. 그 다음 y의 거리 한 칸, 두 칸, 세 칸 떨어져 있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점에서부터 이 점까지는 x로 세 칸 떨어져 있고 y로 세 칸 떨어져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방향인 거죠. 오른쪽으로 혹은 왼쪽으로, 위쪽으로 혹은 아래쪽으로 라고 하는 방향이 필요합니다. 자, 우리 여기 방향 보이시나요? 방향. 네. 오른쪽으로 가면 플러스, 왼쪽으로 가면 마이너스, 위로 올라가면 플러스, 아래로 내려가면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x가 왼쪽으로 갔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3칸 갔고 y는요. 위로 올라갔죠. 네, 3칸 올라갔습니다. 이렇게요. 골뱅이. 이 점에서부터 원점에서부터가 아니고 현재 점에서부터 x로 왼쪽으로 3칸 갔고 위쪽으로 3칸 올라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상대 좌표인 겁니다. 어딘지 모르지만 이렇게 좌표가 있는 거예요. 현재 위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x로는 어떤가요? 움직였나요?
안 움직였어요. Y로는요.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다섯 칸 내려갔네요. 내려갔으니까 마이너스. 이해되시나요? 현재점에서부터 X로는 움직이진 않고 고스란히 Y로만 이렇게 움직였네요.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갈 겁니다. 그러면 X로 한 칸, 두 칸, 세 칸. Y로 한 칸, 두 칸. 3,2 떨어져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3,2. 자, 이렇게 갈 거예요. 그러면 X로 하나, 둘, 셋, 넷. Y로 둘, 4, 마이너스 2.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군요. 이게 상대적인 좌표입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자, 원점 여기 있던 걸 일로 당겨갑니다. 여기가 X축이 되는 거고 여기가 Y축이 됩니다. 우린 기억하고 있어요. 오른쪽이 플러스, 위가 플러스, 왼쪽이 마이너스. 그러면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1, 2, 3, 마이너스 3,3 맞습니까? 네, 다시 볼까요? 자, 여기가 원점이에요. 1, 2, 3, 4, 5 마이너스 5가 되죠? 맞나요? 네, 0, 마이너스 5. 다시 볼까요? 여기가 X축이 되는 거고 이거 여기가 Y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 2, 3, 4 1, 2 여기는 3,2가 되는 거고 여기는 4,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 원점을 이동하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가 계산이 돼요. 근데 도면이 이렇게 좌표로 되어 있을까요? 아니요. 도면은 좌표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도면은 다 거리로 되어 있습니다. 거리로 되어 있어요. 자, 한번 볼까요? 상대좌표 예제가 네, 여기 있네요. 31번 예제입니다. 제가 같이 띄워놓겠습니다. 이렇게 31번입니다. 한번 들어와 보실까요? 이거 상대 극좌표네. 다시요. 이거 상대좌표가 아니네. 상대좌표 예제는 27번입니다. 상대좌표 예제는 27번이에요. 여기가 27번 예제입니다. 상대좌표는 27번 예제고요. 자, 보시면 다 어떻게 되어 있나요? 거리로 되어 있는 거 확인하셨나요? 네, 이렇게 다 거리로 나옵니다. 거리로 나와요. 다 이렇게 거리로 나옵니다. 이렇게 거리 값으로 나와요. 이해되셨나요? 거리로 나와요. 그럼 내가 XY를 계산할 이유가 없는 거죠. 빼기 더하기 할 필요가 없고 그냥 거리를 방향에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로만 계산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 과제물을 그릴 겁니다. 어떻게 그리는지 잘 보고 한번 여러분들도 그려보세요. 자, 먼저 라인을 이용해서 아무데나 제가 이렇게 시작점을 눌렀습니다. 그 다음 이렇게 수평 방향으로 180mm입니다. 선의 길이가 180이죠? 그러면 자, 수평으로 갑니다. 수직으로 갑니다. 자, 오른쪽으로 가면 플러스죠? 왼쪽으로 가면 마이너스죠? 그런데 수평으로 가요? 그러면 뭐가 0이 돼요? Y가 0이 되는 거죠. 수직으로 가요? 뭐가 0이 돼요? X가 0인 거죠.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수평으로 갑니다. 요전까지 수평으로 갈 거예요. 그러면 x로 하나, 둘, 세 칸 움직였죠. 근데 y는요? 안 움직였죠. 네, 그러니까 0이 돼 버립니다. 수평으로 갈 때는 x가 0인 거죠. 보세요. 수평으로 가니까 1,0, 2,0, 3,0, 4,0, 5,0 이렇게 돼 버립니다. 수직으로 가니까 어떻게 돼요? 0,1, 0,2, 0,3 이렇게 갑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수평으로 가요. y가 0이 됩니다. 선의 길이는 플러스 180입니다. 오른쪽으로 가요. 아이고, 골뱅이 180,0. 그러면 이렇게 현재점에서부터 x로 180 떨어져 있는 위치까지 선을 그리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도 여기까지 한번 그려보세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위쪽으로 20mm가 올라갑니다. 좌표를 읽어보니 0,20이 되네요. 골뱅이 0,20 어떤가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 이번에 왼쪽으로 가네요. 근데 보시면 여긴 120이고 여긴 180입니다. 빼면은 60mm가 남아요. 이쪽에 30, 이쪽에 30. 그럼 60이 되겠죠. 자, 그러면 왼쪽으로 30 갑니다. 마이너스 30,0이 되겠네요. 자, 골뱅이 마이너스 30,0 이렇게 됩니다. 자, 이번엔 제가 쭉쭉 그려 나갈 겁니다. 그 다음 골뱅이 0,50. 자, 그 다음 골뱅이 마이너스 10,0.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대각선으로 가야 돼요. 대각선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40mm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40mm입니다. 이거 결국은 좌표죠. 그죠? 마이너스 40에 마이너스 40. 결국은 이게 좌표로 나옵니다. 골뱅이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40. 골뱅이 0, 마이너스 20. 골뱅이 50. 네, 20이네요. 마이너스 20,0. 골뱅이 0,20.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대각선으로 가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선의 길이가 40.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선의 길이가 40. 왼쪽으로 가죠. 마이너스 40이네요. 네. 골뱅이 마이너스 40,0. 아이고, 마이너스 40, 플러스 40. 마이너스 10,0. 0,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30,0. 마지막으로 클로즈. 그러면 이렇게 도형이 완성이 됩니다.